다음 얘기가 조금 싸울 수 있는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단식하는 방식, 그다음 단식을 결행한 타이밍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명 의원님. 선회를 하자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악법인 것은 틀림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분은 있다. 예. 네.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 여권에서 이게 소위 정치적인 흥정을 통해서 서로 그 타협을 본 거기 때문에 네. 표를 계산하면 밀린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이제 본회의 붙이겠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가요 시간이. 네. 그러면 어쨌든 표 계산에서는 밀리고 반드시 내용적인 면을 쳐다봤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법들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갑자기 뭐 의석수를 늘려서 표를 더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보다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를 하는 측면에서 단식에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단식한다고 밀린 숙제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어제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에서 뭐 50% 현역 의원 물갈이한다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얘기는 많은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당대표 입에서 좀 들려줘야 되는데 그거죠. 이게 보면 참 어떤 측면에서 되게 순진한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좀 본인이 점수 딸 수 있는. 점수 딸 수 있는 건 남한테 그 다른 사람이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본인은 여기 앞에서 단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야 이게 물론 정치권에 입문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게 기존 방식하고는 너무 틀려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말을 있어요. 누가 하냐도 중요하지만 네.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네네. 저는 아마 단식 들어가기 전에 50% 컷오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혁신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지소면 안 됩니다. 뭐 패스트트랙법 안 됩니다 했으면 이분의 의도는 진짜 지소면 맞고 패스트트랙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텐데 단식을 딱 시작하고 나서 이걸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막 또 지소미아하고 패스트트랙 법도 얘기했지만 제가 칼을 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뭐 칼 들고 지소미아를 막을 건 아니잖아요. 칼 들고서 뭐 저 패스트트랙법 막을 거 아니거든요. 칼을 들겠다는 얘기는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적 쇄신 50%를 하겠다는 네네네. 얘기인데 그러면 단식의 목적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이게 단식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아무도 이의제기 못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순서도 말씀처럼 이걸 컷오프를 먼저 본인이든 누구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단식으로 딱 들어갔으면 단식 목적은 정말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 저는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관내에서도. 네. 이 뭐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해도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을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보여주기 하고 세결집하고 구도 만들겠다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그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게다가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야 사당이 진행해서 온 일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좀 지금 올라가는 안대로 통과가 안 되도록 막고 싶다면 협상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원천무효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무능력을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다른 데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고 지소미아는 국가 간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그 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부가. 세상에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단식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잘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저게 당내 사정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결국은 혁신의 압박을 세게 받고 이대로 가면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 체제마저 흔들릴 이런 상황에 오니까는 그거를 일종의 강경투쟁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단식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예요. 전광훈 목사 찾아가지고 참 그 듣기 민망한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집회장에서 네. 같이 마이크 잡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층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층, 자유한국당이 개혁되면은 다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보수층들이 보기에도 단식이랍시고 대표가 현 정권의 뭐 폭정에 맞서서 한다고 청와대 앞에 앉았는데 그 즉시 만난 게 전광훈 목사인 걸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를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이제 이 기획을 하는 정치적 네. 기획을 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결국에는 그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들만 본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소탈함, 솔직함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관통했던 것은 예전에 그래도 진지함, 뭐 진중함, 신중함 이런 것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황교안 대표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모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들 부과하려고 해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좀 위기가 온 다음에 색소폰 불면서 멋짐을 한번 시도했어요. 예, 쿨. 멋짐. 네. 그런 걸 시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삭발은 뭐냐면 비장함이에요. 네, 비장함이거든요. 근데 단식도 비장함이랑 결이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 제가 단식 경험자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한 3, 4일까지는 비장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워서 이불 덮고 있으면요. 막 분홍색 이불 덮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처절함으로 가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메시지 같으면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호환 안 되는 것들이 중첩돼서 이제 드는 순간부터 짬뽕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이제 단식을 선택한 뒤로 제가 13일 단식해봤거든요. 저는 이정현 대표 와. 사퇴하라고. 근데 이게 단식의 프로세스가 3, 4일 정도까지는 정신이 또렷해요. 근데 한 4일쯤 되는 순간부터는 만사 귀찮아집니다. 만사 귀찮아가지고 그냥 눕고 싶고 누워가지고 사람 와도 말하기 귀찮고 그럼 사람 안 찾아오고 뭐 저는 계속 그래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그때 낭만닥터 김사부 드라마 봐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과연 그렇다면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아까 말했던 쥐소미아나 아니면 이런 뭐 당내 현안들이나 아니면 패스트트랙 이런 걸 놓고 4일째부터 속된 말로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상황 인식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하는 게 진짜 4일차부터는요. 만사 귀찮아지고 스스로 알아서 최대 절전 모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현안을 푸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이거는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식의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제 단식이다. 그리고 뭐 당직자들이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임신 중인 당직자까지 수발을 하는 이런 상황도 오고 있다 그러는데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황제 단식이란 이 이야기. 글쎄요. 그거는 뭐 다소 좀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도 어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럼 민주당 같으면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노숙하면서 단식하면 당직자들이 6시 칼퇴근 할 거냐. 안 가보겠느냐? 예.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그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그게 불만을 그 한국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먼저 터뜨렸다면 뭐 민주당에서 그럴 수 그렇게 있겠지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그걸 갖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래요. 나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숫자의 횡포거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뭐 패스트트랙이든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쇼. 이제 이게 정치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 단식 이야기 거의 마무리 지금 할 시간입니다. 그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단식이 이제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렇게 단식하면 요구를 뭐 들어주거나 뭐 그런 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소미아는 뭐 오늘 어차피 내일 12시간밖에 안 그렇죠. 남았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은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사당에 지금 플러스 1까지 들어가면 5개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게 뭐 1년 동안 계속 해온 일인데 지금 야당 대표가 이거 주장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줄 수 뭐 있는 게 없다. 해주고 그렇죠. 싶어도. 이달 말 다음 달 초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뭐 정기국회도 끝나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어차피 상정이 될 거예요. 그럼 뭐 표결이 그렇죠. 갈 것이고 그거를 제가 보기에
뭐 단식 때문에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지금? 측근 쪽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은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정무를 누가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려면은 이 상황에서는 뭐 문희상 의장님과도 대화가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네네. 뭐 여러모로 다선 의원들 중에서 황 대표를 직근해서 돕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략하시는 분들 최대 선수가 한 3선 정도 되는 분들이 옆에서 돕고 있거든요. 이게 정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여야 극한 대립이라는 게 얼마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처절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겉돌 수 있는지를 약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식을 우리가 언급하면서도 각자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은 단식이 해법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걸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뭐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정무가 꽉 막힌 상황에서의 여야 갈등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네. 그 이해찬 대표나 다른 야당 대표들이 좀 가가지고 만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국회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들어와서 때문에 얘기하자. 지금 당장 뭐 올려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강기정 수석이 2번 찾아갔는데 더 찾아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저 추운데 저기서 단식하면 골병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83님께서 김용남 의원 자꾸 듣다 보니 호감이 가네요. 독도 자꾸 가까이 하면 약이 될 수도 있나 봅니다 하는 묘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칭찬인가요? 칭찬입니다, 의원님.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 네 분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여의도 UFC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게 정치쇼는 4부로 갑니다. 잠시만요.